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V는 HR, 허블 법칙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은하로부터 외부에 있는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고, 즉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멀리 있는 애들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이제 기반을 해서 이 우주 팽창에 관한 두 가지의 이론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들어봤죠, 여러분? 빅뱅 우주론과 이제 정상 우주론이 이제 대립 관계에 있는 우주론이에요. 자, 정상 우주론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연속 창조설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모델을 보시면 지금 위에 있는 것이 빅뱅 모델에 해당이 되고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정상 우주론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두 가지 그림을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둘 다 공통점은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다? 점차 갈수록 부피는 커지고 있죠. 그래서 부피는 둘 다 증가 측면에서 동일해요. 왜냐면 우주는 팽창하니까. 근데 이제 차이점을 보게 되면 질량의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위에 있는 빅뱅 모델에서는 처음에 있는 점의 개수와 마지막에 있는 점의 개수가 어떠냐면 동일해요. 질량은 변함이 없다. 즉 일정하다라는 게 빅뱅 우주론의 특징이고, 정상 우주론은 아까 선생님이 연속 창조설이라고 했죠. 계속 부피가 팽창하는 만큼 질량도 어떻게 된다? 처음보다 어때요? 질량이 많아졌어요. 그쵸? 질량도 부피가 팽창하는 만큼 질량도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게 바로 두 우주론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부피와 질량 값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값을 알 수 있을까요? 그쵸? 밀도 값을 알 수 있어요. 밀도.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보면 빅뱅 우주론의 밀도는 어때? 부피가 증가하고 얘는 일정해요. 그럼 당연히 밀도는 어때야 될까?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밀도 값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정상 우주론은 둘 다 증가해요. 어때요? 밀도는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밀도 값에 의거해서 온도 값도 같이 가게 되는데, 밀도가 감소하는 만큼 빅뱅 우주론에서는 온도가 감소한다라고 보고, 정상 우주론에서는 밀도가 일정하니까 온도도 계속적으로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질량에 따른 변화로 인해서 이런 변화값을 가져온다라는 게 이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근데 두 대립되는 이론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맞다라고 앞에서 배웠을까요? 1학년 때? 그쵸? 두 이론이 싸우다가 증거 두 가지가 나오게 되면서 빅뱅 우주론이 우주팽창 이론으로 이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보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증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빅뱅 우주론을 잠깐 추가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 138억 년 전에 이렇게 한 점, 뜨거운 밀도가 높고 뜨거운 요 한 점에서 폭발을 하죠. 바로 그게 빅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터진 순간에 터지고 나서 가장 얼마 되지 않아 기본 입자들이 생성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기본 입자라 함은 쿼크랑 전자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업쿼크니 다운쿼크니 이런 거 배웠어요. 자,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되고 나서 이제 얘네들 업쿼크, 다운쿼크들이 이제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다운이 합쳐지면 우리는 양성자. 다운이 합쳐지면 중성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몇 대에 몇? 7대 1의 비율로 생성이 되다가 빅뱅 후 몇 분? 3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여기 앞서 만들어졌던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 얘들아, 양성자가 수소 자체죠. 그쵸? 양성자. 그래서 3분이 됐을 때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지면서 뭐가 만들어질까요? 그쵸?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때 자, 빅뱅 후 3분이 됐을 때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몇 대 몇? 그쵸? 12대 1. 그리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 3대 1로 이제 고정이 되게 되는 거죠. 아, 빅뱅 한 점에서 터지고 3분 뒤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됐다. 그 이후 어떻게 됐죠, 여러분? 3분 후 쭉쭉쭉쭉 시간이 지나다가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자들이 결합을 되게 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원자가 형성이 됐다라고 배웠죠. 그쵸? 자, 그래서 빅뱅 후 38만 년이 됐을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들이 예쁘게 결합을 하면서 우주가 정돈된 상태가 됨으로써 요게 빈 공간에 뭐가 통과하지? 얘들아? 우주에 가득 찼던 빛들이 빠져나가게 되죠. 바로 그 빛이 뭐예요? 이때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가 되죠. 그래서 이 38만 년 때 우주 배경 복사가 빠져나갔을 때 온도가 3000 켈빈이었는데 현재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는 대략적으로 3켈빈이죠. 자, 점차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그 우주에서 빠져나온 빛의 온도는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빅뱅 우주론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앞에 봤던 빅뱅 우주론에서 부피는 증가하고 질량은 일정하고 밀도 감소, 온도 감소하는 여기에 의거해 봤을 때 현재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가 3켈빈이에요. 어떻지? 처음보다 계속 온도가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뭐야? 온도가 감소되고 있네 라는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서 사용되겠죠. 그리고 빅뱅 우주론에서는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했죠.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질량이 쭉 가는 거야. 근데 빅뱅 우주론에선 어떻지? 질량비가 3대 1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 1,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증거 2,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가지고 빅뱅 우주론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죠. 빅뱅 후 3분이 됐을 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됐다라는 사실과 빅뱅 후 38만 년이 됐을 때 빠져나간 우주 배경 복사가 현재 감소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우주 팽창 이론은 어떤 거? 그쵸.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주 팽창에 관한 우주론에 관한 이론이 이제 점차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빅뱅 우주론으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점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둘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주의 평탄성에 관한 문제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빅뱅 우주론에서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뒤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여러분들. 자, 빅뱅 우주론에서는 질량이 일정하고 밀도가 어떻다라고 했죠?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빅뱅 우주론 안에서 우주 안에 있는 밀도는 부피가 팽창하는 만큼 질량은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는 계속 감소하는 거야.
자, 이렇게 밀도가 감소하면 우리는 우주의 공률이 플러스라든지 마이너스의 값을 띄어야 돼요. 자, 우리는 우주 팽창에 관한 이론 중에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럼 빅뱅 우주론이 맞으려면 현재 우주의 공률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어야 되는 거야. 자, 공률이라는 것은 우주의 모양이 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주의 공률이 플러스려면 이렇게 세 점을 이었을 때 세 점의 각도가 180도보다 커야 되거나, 자, 마이너스의 공률을 띈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의 안장처럼 보여요. 그래서 세 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은 이런 상태를 우리가 공률이 마이너스인 상태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으려면 얘들아 이런 식의 우주를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현재 우주의 공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 현재 우주의 공률은 0인 거야. 그래서 여기 보이죠? 지금 현재의 우주는 이런 상태를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빅뱅 우주론으로는 현재의 평평한, 지금 공률이 0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평평한 우주라고 해요. 평평한 우주. 이 평평한 우주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계점에 부딪히게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건 문제점이야. 그럼 이따가 이제 해결책이 나올 거야. 첫 번째 빅뱅 우주론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공률의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지평선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좀 보세요. 자, 현재 빅뱅이 언제 터졌다라고 했죠? 현재로부터 138억 년 전에 이제 터진 거야. 그쵸? 근데 지금 모든 우주를 관측을 했을 때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물질이나 에너지가 어떠냐면 균일한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주 배경 복사를 이제 망원경으로 찍어보면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전 구역에 균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줘요. 일단 사진을 보여줄게.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균일한데, 자, 균일하려면 어때야 돼, 얘들아? 서로 정보를 교환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 있는 정보가 여기도 있다라는 소리는 서로 뭔가가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교환을 했다라는 소린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37, 138. 그러면 지금 여기 있던 정보가 여기로 왔다 갔다 하려면 총 몇 년이 걸려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7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도 137억 년이 걸린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정보가 왔다 갔다 하려면 몇 배가 걸려요? 137에 2배가 걸리겠지. 근데 이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인데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주 전역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들이 균일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정보를 교환했다라는 의미일까? 그것은 빅뱅 우주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자, 지금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A라는 표지판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A라는 것을 이 사람이 A라는 것을 이제 소리쳤다라는 것을 여기에 있는 B라는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A를 갖고 있는 사람이 B의 위치에 왔다 갔다 A야 하고 내 위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주의 나이상 여기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려면 우주의 나이를 넘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야. 즉 왔다 갔다 정보 교환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평선의 문제고, 그냥 단순하게 우주가 팽창했다라는 빅뱅 우주론으로는 이런 지평선의 문제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일단 문제점만 보고 갈게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세 번째는 바로 자기홀극의 문제인데, 자, 우주가 팽창을 했어요. 빅뱅 우주가 팽창을 했는데, 처음에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될 때 S극, N극 같이 극이 홀로 있는 거야. S극, N극. 이런 것이 생성이 되었는데 현재는 이런 홀극은 발견이 되지가 않죠. 그쵸? 그래서 이런 자기 홀극들 어디로 갔을까? 이것들도 빅뱅 우주론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됐죠? 그래서 지금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 3개, 평탄성, 지평선, 자기홀극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했어. 그러면 지금 우주 팽창에 대한 이론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중에서 빅뱅 우주론으로 이제 모여졌는데, 빅뱅 우주론으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게 돼요. 바로 그게 뭐냐면, 빅뱅 우주, 한 점에서 우주가 터진 건 맞아. 근데 그 터지는 순간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터져버린 거야 라는 급팽창 이론으로 앞에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급팽창 이론은 말 그대로 팽창이 급하게 이루어진 거야. 이런 거예요. 자, 지금 파란색이 우주야. 파란색이 우주. 그리고 여기 주황색에 있는 것이 우주의 지평선이야. 그러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지평선 안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관측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급팽창이라는 것은 이 우주가 사건의 지평선, 지금 우주의 지평선을 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주가 어때요? 지평선보다도 더 크게 우주가 커진 거죠. 바로 이것이 급팽창이에요. 될까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곳은 어디만 관측할 수 있을까, 얘들아? 지평선 안에만 관측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던 문제점 세 번째 있던 자기홀극은 이렇게 급팽창을 하는 순간 자기홀극이 다 어떻게 된 거야?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평선보다 지금 우주가 더 커졌기 때문에 팽창을 하면서 지금 어때요? 지평선의 밀도 자체가 낮게 된 거지. 그러니까 지평선을 넘어서 자기홀극이 넘어갔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홀극이 관측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고, 됐어요? 그래서 자기홀극 문제 해결했고, 그 다음에 너무 짧은 시간, 빅뱅 후 지금 요 짧은 시간 동안에 우주가 지평선을 넘어서까지 이제 됐다라는 소리는 너무 급하게 팍 터져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빵 하고 터지는 순간 공률이 0이 됐다라는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될까요?
자,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요만했던 우주가 요렇게 커졌기 때문에 요 곡률 자체가 그냥 아예 평평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곡률, 평탄성의 문제도 급팽창 이론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고, 그다음 마지막 정보 교환 이루어진 거. 아까 여기서 지평선의 문제. 어떻게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이 두 번째 지평선의 문제는 그 넓은 우주 안에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균일하게 똑같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보세요.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어때요? 이렇게 작잖아. 그쵸? 우주가 이렇게 작았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교환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교환이 가능했다가 급팽창하면서 우주가 확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급팽창 이전에 정보 교환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할 수 있겠죠.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급팽창으로서 앞서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평평성, 지평선, 자기울극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이제 설명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빅뱅에서 이제 터질 때 이런 식으로 10의 마이너스 36에서 10의 마이너스 34초 이 엄청난 짧은 순간 동안에 우주가 확 커졌구나. 얘들아, 이렇게 커졌을 때는 공간 자체가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팽창함을 의미해요. 자, 우리 물체가 이동을 할 때는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죠. 하지만 공간 자체는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굉장히 급격한 팽창, 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자,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들을 이제 다 설명을 하면서 우주가 팽창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빅뱅 모델이에요. 빅뱅 모델. 그래서 이렇게 한 점에서 터져서 계속 팽창을 할 때 팽창 속도가 어떤 거예요? 팽창 속도가 일정한 모델이었는데 빅뱅 모델 일부는 맞지만 처음에 터질 때 이 짧은 시간 동안 급팽창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되면서 우주론에 대한 이론들을 더 이제 풍성하게 만든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급팽창 전에 우주의 크기는 어땠다? 굉장히 전만했다. 근데 이제 급팽창을 하는 순간에 지평선 넘어서까지 우주가 팽창했다라는 거 이렇게 우주론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네,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앞에 했던 허블 법칙에서 우주 팽창에 대한 이론,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대립관계였는데 대립관계 중에서 질량과 온도의 측면으로 뒷받침하는 증거 두 가지가 설명이 됐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이 이제 승리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빅뱅 우주론이 모두 다 맞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쭉 일정하게 팽창을 한 게 아니라 어느 일정 시간에는 급하게 팽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수업 마무리하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는 가속 팽창 우주, 그다음 우주의 구성, 우주의 미래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